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니 당연히 싸울 일도 많고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알게 된 시댁 문제를 저도 어떻게든 함께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해내기엔 너무 큰 문제였고 무엇보다 심오한 남편이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신중해야 하는 문제인데 제 명의로 빚을 짊어지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시모는 며느리인 저한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지만 본인 딸은 끔찍이도 아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끼리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했고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시모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만났고 둘 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며 싸운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남편은 엄청 다정하지는 않아도 저에게 잘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결혼해서 살 집을 얻을 때 대출을 냈는데요. 둘 다 모은 돈으로 집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회사가 서울이었고 그 근처로 알아보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도 은행에서 받은 거라 이자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결혼 후 열심히 벌어서 빨리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은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많이 버는 만큼 지출도 많으셨습니다. 명품도 많으셨고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을 봐도 정장이 많았고 구두나 옷을 보면 거의 다 브랜드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나이가 있으신데도 자기 일이 있고 활동적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업한다고 돈을 다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돈 걱정 없이 사실 정도였으니 사업 수완도 좋으시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상황이 좋음에도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란 적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가진 돈 안에서 계획 있게 준비해봐. 나도 결혼할 때 그렇게 했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안 그래? 네,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잘 생각했다. 원래 없는 돈으로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 벌어서 모으며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서 지원을 안 받기로 했고 친정에서도 똑같이 지원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식장 알아보고 가구도 인터넷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해당 매장 찾아가 주문 넣고 정말 발품 팔아가며 알뜰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결혼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시댁은 처음부터 딱 잘라 지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시댁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 중에는 시댁이 제대로 노후 준비를 해두지 않아서 친구네 부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불평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 언제라고? 내년 봄이야. 준비는 잘하고 있고? 거의 다 했어. 그런데 너 시댁 재정 상태는 확인해 봤어? 재정? 그거 꼭 알아봐. 나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우리 시댁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 남편이 시댁에서 장남이라 언젠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나도 아는데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무시 못해. 생활비 드리고 있어? 얼만 줄 알아? 얼마나 드리는데? 월 200. 뭐? 그렇게나 많이? 아, 작년에 나 출산하고 들어가는 돈도 많아졌는데 생활비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그러니까 넌 아직 결혼 전이잖아. 잘 알아봐.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저는 그래도 나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 같은 건 안 받아도 남편이나 저한테 뭘 바라지 않으시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겪어보니 어머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지만 유독 돈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돈을 잘 벌고 계시면서도 저희한테 선물이나 돈을 바라셨죠. 자기야, 어버이날에 어떻게 할까? 엄마랑 아빠는 그날 평일이라고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아무것도 보내지도 말라고 하셨고. 맞다. 다음 주 어버이날이구나. 장모님이 우리 오지 말라고 하셨어?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아직 엄마가 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은 안 하시긴 했는데 우리 집도 가지 말자. 그래도 될까? 여쭤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전화 드릴게.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다음 날 회사에서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연우야, 엄마랑 통화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시네. 장모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 그래? 알았어. 그래도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인데 꽃이라도 보내면 어때? 그거 좋다. 엄마가 꽃 좋아하시거든. 그건 내가 알아볼게. 친정엄마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좋아하는 집에 두기 싫다고 하셨고 생화는 시들면 버리는 것도 일이라며 절대 사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만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어버이날 꽃을 받으신 어머님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야. 네, 어머님. 퇴근했니? 네, 방금 집에 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리고 꽃 잘 받았어.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그냥 지나가긴 좀 그래서요. 주말에 지훈 씨가 외식하자고 했는데 들으셨죠? 그래, 알고 있다. 저와 남편은 토요일에는 시댁에 가고 일요일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용돈을 따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꽃 이런 거 보내지 마. 꽃이라는 게 보기엔 참 예쁜데 나 이런 거 관리 잘 못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바구니에 꽃 말고 돈으로 가득 채워서 보내. 알았지? 저는 어머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웃고 넘겼는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어머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까지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잘 지냈고 저와 남편도 다투는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사업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싸우시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죠. 저는 몰랐는데 아버님은 처음부터 어머님이 사업하신다고 할 때 반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머님은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야? 엄청 싸우셨어. 그리고 엄마가 결국 아빠를 설득시켰지. 그런데 말이 설득이지. 막무가내여서 아빠가 봐주신 거야. 잘 안 되면 바로 접기로 약속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니까 아빠도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거고.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머님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잘 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반대하던 아버님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으신 거겠죠.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어머님은 번 돈을 저축하거나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에 손대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머님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업을 하면서 빚 없이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남편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걱정할 정도의 액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분명 결혼 초에는 어머님도 자기 생활이 있다고 하시며 서로 터치하지 말고 살자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사업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돈이 없다는 말씀도 입에 달고 사셨죠. 하지만 돈이 없다는 분이 돈 쓰는 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채널을 돌리시다가 홈쇼핑 채널을 트셨고 그때 옷이랑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신우와 어머님은 서로 예쁘다며 살까 말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엄마, 가방 사려고? 아니 그냥 보는 거야. 저거 이쁘다 블랙. 그래? 연우 넌 어때?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냥 사. 사서 나랑 같이 쓰자. 어? 그럴까 그럼? 홈쇼핑에서 파는 의류나 가방은 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고민도 없이 바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돈 없다는 건 다 그냥 하는 말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대놓고 물으셨습니다. 아들, 이번에 얼마 나왔어? 그냥 좀 나왔어요. 저번하고 똑같이? 얼만데? 통장에 얼마 찍혔나 보자. 엄마도 참, 뭐 그런 걸 물어요. 남편은 뭘 그런 걸 궁금해하냐면서 넘어갔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용돈을 받기 위해서였죠. 저나 남편은 회사가 탄탄해서 월급 외에 상여금이나 그 외에 부수적으로 돈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시댁에서 생활할 때 어머님이 남편의 연봉이나 보너스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 정확한 시기를 꼭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도 들어왔는지 물어보셨고 그 돈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길래 누군지 물었더니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럼 10만 원 더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바로 보낼게요. 어머님? 용돈 좀 보내달라고 하시네. 얼마나? 아까 10만 원 얘기하던데? 아니, 어제 용돈 달라고 하셔서 50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사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해서 10만 원 더 달라고 하신 거야. 자기한테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 오랜만에 용돈 달라고 하신 거라 그냥 알겠다고 했어. 원래 저희가 결혼할 당시 어머님은 저희 둘이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올 필요도 없다고 하신 분이었죠. 사업을 하시니 바쁘셔서 저희가 시댁에 가더라도 아버님만 계실 때가 많았고 저희가 사는 집으로 어머님이 오셔서 터치하는 일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머님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하던 일을 접으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니 어머님은 집에도 자주 오셨는데 남편 없이 저 혼자 있을 때도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였으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의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싹 무시하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셨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저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친척들이 많이 모인 자리나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에게 오히려 남자는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자는 자기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래야 집이 평화롭지. 아들, 알았지? 그럼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연우 너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난 거야. 어머님은 저렇게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한테는 여자는 결혼한 순간부터 남자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야 남자도 잘 나가고 집도 조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바른 말이라도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별로 좋게 보이진 않으셨나 봅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제가 밥을 잘 먹는다고 복스럽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먹는 걸로도 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원래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는 스타일이라 자기 아들도 저처럼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셔놓고 제가 어머님 앞에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자기 아들은 말라가는데 제가 다 뺏어 먹는 게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무슨 연우가 내 밥을 뺏어가요. 저 원래 조금 먹는 거 아시면서. 아니야. 너 원래 이렇게까지 마르진 않았다고. 저 체질이잖아요. 어릴 때 보약을 먹어도 하나도 효과 없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 체질이랑 똑같아서 아버지나 저나 지금 마른 건데 엄마도 참. 이런데도 어머님은 계속 자기 할 말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님은 결혼 초와는 달리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어요. 그래도 남편과는 문제없이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만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서 연락도 가끔 하고 시댁에 가는 일도 점점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집에 찾아오시면 그날은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장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인데 왜 안 나가고 집에 있어? 안 그래도 좀 이따가 나가려고요. 그래? 그런데 너네 그렇게 맨날 놀러 다니면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네? 아직 저희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당장 계획 없어요.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생기는 대로 낳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정도를 넘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첫애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어머님, 제가 아이 성별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최고죠. 애 건강은 엄마가 젊으면 되는 거고. 암튼 내가 아들을 낳아봐서 알아. 아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든든하다고. 괜히 아들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내가 아들만 생각하는 그런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딸도 있잖아. 난 우리 딸도 정말 귀하게 키웠어. 다만 첫째로 아들을 낳았으면 한다는 거야. 내 말 알아들었지?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넌 어른한테 할 말 다 해서 좋겠다.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 친정엄마는 시집가서 절대로 시어른한테 말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난 우리 시부모님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하시면 내내 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넌 그런 말 못 두고 자랐나 보구나.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안 좋게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교육 잘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쾌합니다. 그래. 알았다. 역시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런가 가족처럼 품으려고 해도 안 된다, 안 돼. 아유, 더 있어봤자 좋은 말도 못 듣겠다. 우리 지훈이 얼굴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야지. 나 간다. 나올 거 없다. 어머님은 제가 내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저와 둘이 있을 땐 말을 함부로 하셨으나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최고라고 하셔놓고 남편이라도 있으면 아들, 딸 상관없으니 둘이 알아서 낳으라고 하셨죠. 암튼 어머님과 저는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없듯이 저는 굳이 딸처럼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며느리로서 기본돌이만 하며 지내는 게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혼자 노력한다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아 거리를 두며 지냈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퇴근 후 시댁에 들렀다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어머님의 사업 문제였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정리하면 손해는 조금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데? 지금 사업 접고 돈 빼면 손해가 크대. 그래도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정리해야지. 엄마가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셔. 시댁 상황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사업하면서 생긴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했고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빚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다들 얘기했다는데 어머님은 싫다고 하는 상황이었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고 어머님은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집에는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집이 시끄러우니 굳이 저랑 시댁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은 거의 시댁에 있다가 오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시댁 다녀오는 거야?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라면 드시고 계시더라. 어머님은? 방에 누워 계시더라고. 아가씨는? 걔가 집에 있냐? 놀러 다니기 바쁘지. 어머님은 가족들 말을 안 들으신다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주말에 시댁을 갔는데 이날도 시부모님은 또 싸우고 계셨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산 땅을 판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어? 엄마 땅 팔았어요? 아무리 자기 명의라고 해도 뭐든 다 마음대로야? 어째 사람이 그러나, 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머님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 때 땅을 좀 사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이 번 돈으로 산 땅이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거라며 아버님이 그 문제로 화를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화를 내실 만도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이 사업 자금을 아버님이 대주셨으니까요. 사업하지 말라고 해도 해보고 싶다고 하니 아버님이 양보하셨고 그래도 이왕 하라고 했으니 돈이라도 보태주자 싶어 해주셨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니 아버님도 그동안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셨던 겁니다. 사업으로 대박이 나자 어머님은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셨다는데 사업이 힘들자 아파트도 팔고 땅도 조금씩 팔아서 갚으며 사업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남은 땅도 다 처분해서 당장 나가야 하는 이자를 갚았다고 하니 아버님은 크게 화가 나신 거고요. 집 말고는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빚은 여전히 많으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고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오면 어머님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돈 빌린 곳이 좀 많아. 은행 말고 또 있어? 은행 한 곳이면 지금 이 걱정을 하겠어? 어머님은 은행은 물론 캐피탈에 지인한테까지 돈을 빌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체까지 되고 있어서 곧 신용불량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문제는 아버님은 여기까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은행에서 빌린 돈만 있는 줄 아시고 그나마 남아있던 땅을 팔아 빚도 일부 갚은 걸로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자라도 내야 하니 어머님이 따로 일을 구해서 다닌다고 했는데 사업할 때와 버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 어머님이 일도 하기 싫다고 하고 정말 얘기만 들어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시댁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현관에 신발이 되게 많더라고요. 손님이 오셨나 했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버님께 여쭤보니 어머님 친구분들이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더니 연우 왔니? 네, 어머님. 여기 내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인사나 하고 가. 그래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옆에 돈도 있길래 제가 놀란 표정으로 화투판을 쳐다보니 그냥 재미로 치는 거야, 재미로. 볼일 다 봤으면 늦었는데 얼른 가봐. 네, 가볼게요. 집에 오는데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 걱정인데 태평하게 화투를 치고 있었으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어머님이 퇴근 후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꼭 좀 오라고 하시길래 시댁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했는데 주차 후 차에서 내려보니 어머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시간도 늦고 해서 마중 나왔다. 전화할까 하다가 운전 중인데 괜히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서 기다렸지. 그런데 안 들어가세요? 저기 연우야. 우리 바람도 쐴 겸 저기 놀이터로 가자. 벤치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서 시원하더라고. 시댁에는 분명 아버님이 계셨을 테고 저와 둘이서만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도 평소와는 달라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시나 싶었어요. 아우, 시원하네. 좋지? 네. 그런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사업 힘든 거 너도 알지? 네. 그래서 지금 접으신 거 아니에요? 쉬고 있는 거지 완전히 접은 건 아니야. 암튼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지? 시모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한참을 뜸을 들였고 빙빙 돌려가며 사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짜증났던 건 평소엔 저한테 함부로 행동하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꾹 참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있는 빚을 네 명의로 돌렸으면 싶어서 오늘 불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의를 돌리다뇨. 빚도 명의를 바꿀 수 있어요? 몰랐구나.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빚도 집 명의 바꾸는 것처럼 가능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냥 명의만 돌리자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 빚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니? 당연히 정색할 만하죠. 어머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적든 많든 이건 아니에요. 명의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죄송합니다. 그만 가볼게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가족끼리 좀 돕자는데. 그럼 저 말고 아가씨한테 넘기면 되겠네요. 아가씨도 가족인데.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뭐? 창창한 내 딸 인생을 망칠 일이 있어?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빈 명의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님 딸 인생 망칠 정도면 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넌 신용이 좋잖아. 그럼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은 애지중지 아끼면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친정에서 귀한 딸인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시모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날 저는 끝까지 거절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과 남편이 통화했는지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우야, 우리 엄마 만나고 오는 길이야? 어머님이 전화하셨구나. 저기 있잖아.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네가 엄마 빚을 가져와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 갈아타기만 하면 이자도 줄고 얼마나 좋냐? 그럼 결국 어머님 빚을 가져와서 내가 갚으라는 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갚아줄 거야, 진짜. 나중에? 나중에 언제? 우리 돈 벌고 있잖아. 같이 갚아나가자, 어? 엄마가 모른 척 하실 뿐 아니야. 지금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그 많은 빚을 갚을 의지는 있고? 뭐?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야. 너한텐 시어머니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 왜 못해? 그리고 자기 딸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도 되는데? 퇴근하고 시댁에 갔다 오느라 너무 피곤하고 짜증도 나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까지 저러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빚이 많아서 당신 명의로 돌리자고 하면 좋겠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왜 말이 안 되는데? 당신 신용으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많이 나올걸? 그걸로 엄마 빚 갈아타면 된다고. 갈아타긴 뭘 갈아타. 신용 좋아도 요즘 대출 받기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집 아직 대출금 남아있는 거 몰라? 이 빚도 빨리 갚아서 없애고 싶은데 또 빚을 지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이 저러시면 당신이라도 중간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어쩜 똑같이 굴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그거 하시라고 해. 그것 말곤 답 없어. 은행비만 7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캐피탈은 얼마야? 지인한테 빌린 돈은 얼마고? 최소 1억은 넘는다는 소린데 어떻게 나한테 그 빚을 넘길 생각을 하셔? 당신까지? 개인회생은 엄마가 원하지 않으셔. 난 뭐 무작정 너한테 이런 말 하는 줄 아냐? 나도 다 알아봤다고. 그런데 엄마가 은행권 말고 지인한테 빌린 돈이 더 많은데 개인회생하면 돈 빌려준 지인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갚을 거라고 하시니 난들 어쩌냐. 그리고 소득 활동 없으면 개인회생 못한다고 하더라. 이러나 저러나 엄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어머님 알바하고 계시잖아. 아르바이트도 소득 활동 인정돼. 지금 안 하고 있어. 어? 저번에 일한다고 하셨잖아. 한 달에 수천씩 벌다가 알바해서 시급으로 돈 버는데 엄마가 성에 차시겠어? 기가 막힌다. 지금 이거저거 가릴 처지야? 당장 알바 구해서 소득활동 시작하고 개인회생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어. 남편은 제가 명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고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나 시모나 똑같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저는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집에 오면 남편한테 매일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싸우는 것도 지쳤고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의 얄미운 심보였는데 명의만 돌리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했고 명의 얘기는 제 앞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작은 방에서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연우 설득해서 구슬려야지. 내가 할게. 솔직히 연우 앞으로 빚이 생기면 장인어른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는 연우한테 자꾸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연우가 더 안 해주니까 나중에 만나면 눈물도 좀 보이고 힘든 척 하라고. 나만 믿으라니까. 시댁보다 친정형편이 더 나았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결혼했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게 맞다고 했고요. 저와 생각도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속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빚 때문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사과도 하고 집안이 시끄럽게도 했다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다 연기였더라고요. 목적은 어떻게든 저한테 빚을 떠넘기고 말로는 어머님이 갚을 거다, 남편도 나중에 줄 거다 했으나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행동에 짜증도 많이 났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저한테 빚을 떠넘기려 하니 지긋지긋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댁이 문제투성이라도 남편만 멀쩡했다면 이혼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남편도 시모와 다를 바 없고 자기 와이프가 빚에 허덕이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에 실망이 커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기야, 생각은 좀 해봤어? 또 그 얘기야? 내가 약속해. 네 명의로 빚만 돌리면 네가 빚 갚는 일은 정말 없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을 건데? 엄마가 책임진대. 지금은 이자도 높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엄청나니까 감당이 잘 안 되지만 네가 대환 대출만 해주면은 어머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도 안 하고 계시다며? 너 몰랐구나. 엄마 다시 일하고 있어. 엄마 친구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돕고 그러시나 봐. 일하느라 엄마가 내 전화도 잘 안 받아. 저녁 늦게나 돼서 들어오고
아빠도 엄마가 종일 일하고 들어오니까 더는 뭐라고 안 하신대. 일하고 다니시는 거 확실해? 그럼 엄마가 놀러 다니겠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연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어?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줘, 어? 엄마가 빚쟁이한테 쫓기면 그럼 좋겠어? 그래,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네. 어머님 인생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그럼 해줄 거야? 그래, 그러지 뭐. 어머님도 새 인생 사셔야 하니까.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엄마도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사셔야지. 새 인생 사시는 게 맞지. 네가 진짜 큰 결심해줬다. 고마워, 연우야. 그런데 내가 결심했지만 어머님 의지가 필요해. 그거야 당연하지. 그럼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서 서류 정리하자. 나도 그날 연차 쓸게. 그래.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난 어머님 인생 새로 사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야? 맞지? 그래, 맞지. 네가 우리 엄마 살린 거야. 만나기로 한 날은 다음 주였으나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님과 통화 후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지훈이한테 얘기 듣고 너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려고 했어. 고맙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토요일인데도 일 나가시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주말에 더 바빠. 저 지금 어머님 뵈러 가려고 했는데 어쩌지? 나 저녁에나 들어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래, 우리 지훈이랑 데이트해. 그럼 나 일하러 가야 해서 끊을게.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저는 남편에게 얼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오늘 주말인데 쉬자. 안 돼. 당신하고 아버님하고 아가씨랑 다 같이 어디 갈 곳이 있거든. 어딜 가는데? 얼른 옷부터 입어. 남편은 계속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가보면 안다고 했고 시댁에 도착 후 아버님과 아가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머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단번에 어머님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있는 곳을 보시고는 바로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장 안 나와!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다 쳐다봤는데 어머님은 창피하셨는지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바로 나오셨습니다. 엄마, 주말에도 일하신다고 했으면서 여기 왜 계세요? 그게 그냥 재미로 와봤어. 친구 따라서. 제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간 곳은 경마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말마다 경마장을 다니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고 서랍에서 경마장 영수증을 발견했다며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전화에 퇴근 후 혼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손에 쥐고 있던 영수증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님과 연락하며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했습니다. 재미로 몇 번 하는 거면 상관없었지만 어머님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주말에는 경마장에서 문 닫을 시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방에서 부업을 한다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 부업이 아니라 화투를 친다고 했고요. 식당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며칠 나가고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과 저는 그렇게 경마장으로 갔던 겁니다. 아버님은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님은 그 와중에 경마장에 와서 돈도 많이 땄다며 빚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잘못했다 한마디 하셨다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날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며 집으로 끌려오셨는데 집에 도착 후 아버님은 더는 못 참겠다며 당장 이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여보, 이혼이라뇨? 애들도 보는데 왜 이러세요? 네? 몰라서 물어? 그거 도박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도박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 못 봤어요?
젊은 애들도 많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 서랍장에 쌓여있는 그 영수증은 대체 뭔데? 오늘 처음 가봤다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내가 믿지. 사업해서 돈 날리더니 이번엔 도박해서 이 집까지 날릴 생각이야? 당장 이혼해! 시댁에 난리가 나자 아가씨는 짜증을 내며 나갔고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연우야,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이 나더러 어머님 좀 살려달라며. 뭐? 분명 그랬잖아. 새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거야. 어머님이 그냥 재미로 몇 번 가셨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이거 그냥 두면 어머님 영원히 정신 못 차리셔. 이미 도박 중독 상태라고.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을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저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준비해간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까지 쫓아왔는데 야, 너 이렇게 나랑 이혼한다고? 우리 집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나 버리는 거냐? 버리긴 뭘 버려. 네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나니까 더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자는 건데. 너 정말 이거밖에 안 되냐? 뭐? 내가 자식인데 부모 버릴 수 없잖아. 그리고 너도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으면 자식으로서 끝까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빚 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야, 빚이 얼만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이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셨다면 모를까. 저건 아니잖아. 신불자 되게 생겼는데 도박한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매일 밤 화투 치는 건 뭐라고 설명할래? 빚진 사람 따로, 갚을 사람 따로야? 그리고 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빚 떠넘기고 우리 친정에서 갚아줄 거로 기대하고 있었잖아. 아니, 명예만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 엄마가 그러시더라. 나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서 가족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해. 그런데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참나. 네가 진짜 어머님 생각한다면 어머님 사고 칠 때마다 빚 갚아주고 할 게 아니라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보내는 게 맞는 거야. 그런 곳에 엄마를 어떻게 보내?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 엄마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를 생각했다면 자식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은 그러면 안 되고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시모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심은 변함이 없었고 남편은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버텼으나 소송 얘기를 꺼내니 더는 어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게 도장만 찍고 끝이 아닙니다.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맞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결혼 후 시모와의 사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나 남편 놈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말하는 통에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겪어보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 후 남이 되는 저희는 더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전 남편은 저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아쉬움이었어요. 여전히 명의 얘기를 했고 자기 가족 얘기만 했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회사까지 찾아왔어?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안 만나주니까 회사로 찾아올 수밖에. 왜 왔어? 잘 지내냐?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난 너무 힘들다. 그 말하려고 왔어? 얘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끝났는데 내가 왜? 착각하지 마. 이제 네 와이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모아둔 요양원 비용까지 손대셨어. 아빠가 우리 이혼하는 것 때문에 겨우 참고 계셨는데 그거 아시고 지금 난리야. 그러게 진작에 사업 접고 빚 감당 안 되면 회생 신청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다.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듯 말하는 거 싫어. 너네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해. 연우야, 내가 명의 얘기 안 하면 나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있어? 실은 엄마 빚 내가 갚기로 했어. 이제 너한테 명의 달라는 말 절대로 안 할게. 뭐? 야, 내가 명의 때문에 너랑 이혼한 줄 아니?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사람 구분하면서 누구는 막대하고 누구는 다르게 대하고. 그게 너랑 너네 엄마였잖아. 그리고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빚을 떠안은 건진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연우야, 연우야! 그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시모도 대단한 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빚을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려도 갚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전 시모의 빚은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피탈은 이자가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을 거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제 명의로 돌리지 않았어도 전 남편과 제가 같이 빚을 갚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남편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월급 타면 빚 상환하느라 남는 것도 없을 거고 전 시모는 자기 아들 걱정보다는 놀러 다닐 생각을 하겠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상대로 전 시모는 여전히 경마장을 출입한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그 빚을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국 자기 자식한테 짐을 짊어지게 한 꼴이죠. 치료받지 않은 이상 도박을 끊어내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저는 그 소식을 끝으로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저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운동도 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 이렇게 충분히 행복한데 아마 그 집 사람들은 영원히 이런 행복은 모를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